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을 묻는 도의회 여론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조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유선전화 ARS를 8대2 비율로 진행하는데 조사 문항은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여론조사로 도민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한 이상봉 도의회 의장. 도민 토론회를 마치자마자 긴급 자문회의를 열고 전문가들과 여론조사 문항을 협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여론조사 문항별 우려사항과 순서, 표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정된 문항은 내일 공개할 예정.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여론조사는 모레 시작됩니다. 실질적인 여론조사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정의 최종 9월 2일 날 도의회로 제출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제주시를 둘로 나눌지 말지 도민 의견을 묻는 겁니다. 첫째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안.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까지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고 도민이 직접 3명의 시장을 뽑는 안입니다. 둘째는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쪼개기 방지법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2명의 시장을 직접 뽑는 안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1,500명을 상대로 2가지 안에 대한 선호도를 물을 예정. 모바일 웹조사는 이동통신사의 정보 제공을 동의한 도민을 대상으로 연령, 지역별 표본을 뽑아 휴대전화 문자로 링크를 보내 진행합니다. 웹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ARS도 병행합니다. 근데 모바일 웹조사는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하고 공론조사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깊이 있는 조사가 이제 가능한데 제주도의 통일된 의견을 요구한 행정안전부는 도의회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하겠지만 제주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제주도가 도의회 여론조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협의회가 당초 오늘 국회에서 열리기로 했다가 취소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당정 협의를 앞두고 사전 의견 조율을 위해 오늘 오후 국회에서 김한규, 위성곤 의원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취소됐습니다. 이번 일정 취소는 표면적으로 일정상의 문제로 알려졌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최근 김한규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오영훈 도지사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국비 예산 지원과 관련해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국회와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게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문지용 판사는 1997년부터 제주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뒤 폐암 진단을 받은 영양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양사가 24년 동안 조리를 직접 하거나 감독하면서 연기와 기름 입자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됐고 환기 시설도 불량했다고 밝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제주도 읍면 지역에는 공공자원인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마을마다 수리개가 조직돼 사용료를 받고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서귀포의 한 마을에서 농업용수 관정이 터져 농작물 피해가 생겼는데 수리개에서 보상을 안 해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양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찾아간 단호박밭이 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호박 모종을 심은 지 열흘 만에 침수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원인을 확인해 보니 마을 수리개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 관정이 터지면서
제일 아래에 있는 양씨밭으로 물이 모두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잠겼던 단호박은 결국 제대로 크지도 못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야채는 물이 잠기면은 이 성장을 못해요. 마음이 아프죠. 1년 농사인데. 그런데 관정 시설을 점검하고 감시해야 하는 마을 수리계는 정기총회를 열어 피해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보상금 산정 자료를 미리 내지 않았고 관정이 터져서 생긴 피해로 보상을 해주면 나쁜 선례가 남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해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것도 조그마한 피해도 나 피해봤어요. 돈 내주세요. 돈 주다 보면 수리가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마을 수리계는 시설의 유지와 관리 임무가 있고 시설의 보전을 위해 수시 점검하고 보호 감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이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양 씨는 마을 수리계가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농작물 침수 피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을 내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바꿨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해마다 200건에 달합니다. 신고를 해도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당구장과 사무실로 등록된 3층으로 올라가 보니 방호수가 적힌 현관문이 보입니다. 건물 안에 불법으로 벽을 세워 여러 채의 원룸을 만든 겁니다. 방 내부는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마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니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몰래 개조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너무 소음이 심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온수 시설 같은 것도 미흡하고 열악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벌레들도 있고 해서 제가 도저히 이거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거주자는 최근 불법 건축물 신고를 했지만 이미 2019년부터 신고가 들어와 있었고 6년 만인 지난달에야 원상복구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로 확인된 경우만 제주에서 한 해 평균 170여 건. 지난 2020년부터 적발된 불법 건축 행위는 모두 950여 건으로 유형별로는 무단 증축이 가장 많았고 무단 신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 강제금이 제때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고 실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110여 건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건수가 많이 들어오면 하루에 한 직원이 현장 나가서 볼 수 있는 거야 3건 많아야 4건이거든요. 민원도 한정돼 있고 현장도 이제 계속 나와야 되고 민원대로 들어오고.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저희가 밀렸던 것들이 조금 이제 처리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행 강제금이 건물 가액의 최대 10%를 넘지 않아 불법으로 얻는 수익이 더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불법 신고를 해도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에만 몇 년씩 걸리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8월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광복절에 맞춰 2차례 진행한 일본 침략 역사 지우기 연속기획과 목관화종 반출 추적 보도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며 호평했습니다. 또 종량제 봉투 관리 부실을 지적한 기획 보도가 언론의 역할을 보여줬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 제2공항 문제,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위험시설 점검 뉴스도 주문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다가구 주택 건물주의 아들인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70대 남성 건물주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시 안덕면과 강정동에 다가구 주택을 지은 뒤 세입자 28명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데도 전세보증금 21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제주지방법원은 다음 달 24일에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공무원을 사칭하는 물품 구매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16일 위조된 공무원증과 명함 등을 보내며 교육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 구매나 입금 요청을 받게 되면 교육청으로 전화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찰을 돌며 시주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도내 사찰 4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 250만 원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결과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달 출소한 뒤 인터넷에서 유명 사찰을 검색해 범행 대상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와 전보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의 한 버스 회사가 노조 탄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사는 해고를 당한 버스기사가 주장하는 결행 문제는 제주도 행정조치 후 해결됐고 재생타이어 사용도 도청의 승인을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한 정당한 해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 대한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조치였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한 공익 제보에 대해 회사가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대흥란 자생지가 우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우도에서 식물상 조사를 하던 중 대흥란 4,500여 개체가 모여있는 대규모 군락지를 확인했습니다. 대흥란은 그동안 제주도 본섬에서만 발견됐는데 부속섬에서 자생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흥란은 여름철 연한 붉은색의 꽃이 피는데 잎이 없어 엽록소를 형성하지 못해 담자균류의 기생에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